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다음은 산업은행의 최근 행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기 보고서를 꼼꼼하게 다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것들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그걸 보시고요. 뭐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함께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아,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게 수치상으로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자기자본이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14% 육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은행 같은 경우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자이익이 아니라 비이자이익 부분에서 어떻게 증대를 하면 좋겠는가 인데, 사실 산업은행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을 포함한 제1 채권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모 주식에서 12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그에 대한 차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이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치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업 외의 손익도 많이 증가했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투자라든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상승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상으로도 이렇게 이익을 불러다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이익도 당연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산업은행이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영업력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고 성장을 했고요. 건전성의 지표도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고정이하 여신 아니면 BIS 비율로 이렇게 건전성의 지표를 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고정이하 여신이. 그래서 막 회수 의문이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비율들이 좀 줄어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구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이거는 앞에서 비해서는 좀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번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잘 해왔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다만 여기서 주목하실 게 수치상으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괜찮네가 아니라 항상 이런 것들은 지속성 이런 거에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입행하셔서 이것을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답변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거는 좀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보고 산업은행도 지금 단순히 이제 기업적인 측면 말고요,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측면 말고 이렇게 일반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가 2022년 하반기여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일반 시중 이렇게 4대 은행 중에서도 일부 프로세스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만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전면 국책은행이 이걸 시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요소였고요. 이게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리스크를 일단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산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즉 앞에서 신년사에서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디지털 강화시키겠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염두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은행과 콜라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진짜로 그냥 단순히 전략적으로 업무 협약을 위해서 이렇게 은행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산업은행만이 하고자 하는 포용금융 있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포용금융. 그래서 글로벌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책 상업금융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산업은행 플러스 그리고 하나은행만의 또 노하우도 있겠죠. 함께 녹여내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온랜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을 때
각 은행에서 하고자 하는 좀 세부적으로 파볼 수 있는 사항들을 산업은행도 이렇게 협약을 하고 함으로써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껴졌고, 또는 영업점을 좀 추산을 해봤을 때도 서로 약간 윈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상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차 판매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진짜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넥스트라이즈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넥스트라이즈가 사실은 이렇게 약간 박람회 같이 막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대면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 유치의 지원이라든가 사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 규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하는 펀드 이런 것들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사실은 저 ESG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금융사 입장에서의 모델링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용사의 ESG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모델을 좀 구축을 하고 만들어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부터 글로벌까지 다양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저는 일부는 좀 파격적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입행을 해서 이것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완이라던가 수정을 거듭하고 또는 약간 놓친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나는 이런 걸 할 겁니다. 라는 걸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죠.